강원도 행복청.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윤영순입니다. 2월은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설레임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새로 만나게 될 학교 구성원들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를 그렇게 함께 새학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2월 학교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섬광초등학교 이세은 선생님을 모시고 학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어떻게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어떻게 계획하면 좋은지 사례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섬광초등학교 교사 이세은입니다. 네, 저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사실 2월에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인데도 구성원이 바뀌고 또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그대로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간 겨울방학 숙제처럼 계속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좋은 점은 저렇게 하면 되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시는 건 과감히 저희를 하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이렇게 5일 정도 운영했는데요. 사실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요일부터 이 며칠 동안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5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그리고 저희 학교는 교직원이 약 1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할 때 한 명 한 명 그냥 목소리를 듣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협업 도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용한 도구는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서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알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협의 내용을 기록하고 또한 공유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줌을 통해서 온라인 협의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는 오프라인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섞어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들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안내 자료를 내보냈어요. 근데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학교 촬영 위해서 따로 제작하지 않고 저희가 정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운영한 자료들을 순수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요. 5일 동안에 시작하는 시간, 장소, 방법들이 사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침마다 이렇게 안내 자료를 내보냈는데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후기를 남겨주실 때 이런 안내 자료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하면 선생님들 딱 첫 인상이 너무 힘들다, 하기 싫다 이런 생각도 사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조금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유쾌하게 안내 자료를 만들려고도 노력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는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희가 교직원이 많다 보니 1년 내내 한 번도 마주치지도 못하고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새학년도를 시작하고 마주하는 첫 시간인데 1년간 함께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름과 얼굴은 아는 사이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저희는 나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3글자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한 분 한 분 나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별로 1,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라 부담이 덜하고 또 이 선생님들이 모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희가 3년 내내 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는 같이 읽기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 2월에는 기존에 계셨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새로 부임하신 그런 교직원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날에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모두 공유하고
그리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을 2일차, 3일차에 해나가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 학교 철학을 공유하고 이 부분은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요. 철학을 공유하고 그리고 학교 규칙, 학교 생활 규정, 회의 규칙, 각종 규정들을 같이 한 줄 한 줄 읽어 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 교실 속에서 녹아들어서 한 분 한 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힘들지만 첫날에는 이렇게 사람을 공유하고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1일차를 끝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가 전체 모임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모이는 걸 대면으로 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근데 항상 또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이 사실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그냥 딱 모아놓고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냥 딱 이야기해버리면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람과의 사이를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는 가벼운 아이스 브레이킹을 매일 아침마다 준비를 해서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이번에는 두 가지 활동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또 항상 저희는 계속 이게 걸려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그 무지개 분과라고 빨강 분과부터 보라 분과까지 각 학년 또는 각 팀별 선생님들이 한 분씩 소속될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분과를 마련해 드리고 소그룹 협의 회의실에서 협의를 한 결과를 전체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과정으로 온라인 협의를 진행을 했고요. 처음에는 있다 없다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저희는 성강초에 있다 없다를 멘티미터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운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부분을 왜 하게 됐냐면 기존에 있던 그 교직원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 교육과정 만들기를 할 때 알고 있으니 그냥 넘어갔는데 1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이거는 몰랐는데 하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부모님께 문의가 와요. 임원 선출은 언제 하느냐 또는 이 교내대회는 언제 열리느냐. 근데 저희 학교에는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그 지난 학교를 생각하고 곧 안내가 될 거예요 라고 문의를 했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학부모 민원과 선생님들 답변 사이에 약간 이런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느 선생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를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강초에는 무엇이 있다. 그걸 다 써보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걸 다 나오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우리 학교에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있다. 소통이 있다. 또 동학년이 있다. 실내 놀이터가 있다. 기획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성강초에는 없다. 이런 데는 우리는 회장부회장이 없다. 또 상장이 없다. 학교 행사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그 단어로 드러나면서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조금 가볍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실 뒤에 조금 심도 있게 나누는 주제가 사실 이 안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함께 걸어가기 활동을 했는데요. 1일차 때는 기존에 있던 철학과 그리고 규칙, 그런 규정들을 공유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함께 만드는 규칙과 합인데요. 이 함께 걸어가기 시간을 발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런 것들을 분과해서 이야기해보면서 좋았던 점은 올해도 어떻게 이어가 볼까? 또 아쉬웠던 점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 볼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근데 이야기 나누는 거에서 끝나면 사실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알로라는 프로그램에 기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나 모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강원도 교육청의 장점이 교사 1인당 태블릿 PC 한 대를 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협의를 할 때 태블릿 PC를 앞에다 딱 놓고 이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그냥 각자 계속 기록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 따로 기록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모두가 같이 기록을 하기 때문에 참 이게 공유하는데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노랑 분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노량팀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나온 거예요. 교사의 복무에 대한, 우리 복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원학습 공동체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누는 것들을 사실 저희가 다 같이 모든 분과의 발표자들을 정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말로 설명되지 않으면 이 글로만 봐서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그리고 여기에서 7개의 분과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 다음 3일차 때 그걸 주제로 해서 수렴하는 시간을 3일차 오전에 가졌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 해결하지 못했던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저희가 그 1년 내내 전체 교원학습 공동체 시간, 이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용어가 바뀌었죠. 그 시간에 주제로 던져놨어요. 그래서 매달 그 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기에 나온 의견이 누락되지 않고, 그리고 무의미하지 않게 저희가 계속 1년 내내 이걸 바탕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의견을 다 듣고요. 3일차입니다. 마침 17일이더라고요. 선생님들께 월급을 줄 테니 열공하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한번 3일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워낙 저희 교원 수가 많다 보니까 생각도 다 다르고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신데 그거를 하나로 모아야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졌고, 그리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체육관에 80명 정도가 다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이것들을 의논을 했어요. 근데 2가지였어요. 교원학습 공동체와 수업 나눔에 대한 거는 우리 이 2월 교육까지 함께 만들기 때 합의를 하자. 그래서 이 2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교원학습 공동체의 필요성은 모두 이해하셨고 합의하셨고 중요하다는 건 공감까지 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냐면 운영 단위, 전체를 운영할 것인가, 그룹을 운영할 것인가.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그냥 학년 단위로 그룹을 운영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내가 원하는 주제도 하고 싶다. 약간 운영 단위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또 시기도 뭐 매주 수요일 이렇게 정해지게 하자.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처럼 약간 게릴라식으로도 운영해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사 동아리와 교원학습 공동체를 혼재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바로 잡고 교사 동아리는 교사 동아리대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그 운영 목적에 맞게 이렇게 2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여기까지를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게 그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을 공유해 드렸어요, 선생님들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취미생활이 아닌 무엇인가 주제를 정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걸 서로 공유하는 과정이 교원학습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조금 더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년 단위는 필수로 하자라고 저희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연구 주제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장을 학교에서 열어달라. 그래서 저희가 교원학습 공동체를 필수형 교원학습 공동체, 선택형 교원학습 공동체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학년 단위 또는 팀 단위는 필수로 1인 필수는 하나 해야 되고, 대신 선택형은 원하는 주제를 열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그 기획팀에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협의가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다 소통하지 못했던, 합의하지 못했던 그런 주제들은 전체 교원학습 공동체를 열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가지가 된 거예요. 전체 교원학습 공동체, 그리고 그 학년 단위의 교원학습 공동체, 그리고 선택형 교원학습 공동체.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학교 워낙 일정이 많으니까 뭐 협의, 교원학습 공동체, 그 다음에 그런 각종 또 회의, 그런 것들에 일이 많이 걸려서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 모이는 시간이 어떻게 그걸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문의가 와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화요일은 선택형 교원학습 공동체 날이니 어떤 학사 일정도 잡지 않는다, 오후에. 그리고 나머지는 학년 단위나 그런 데서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걸 학년 단위에서 하고, 우리 그 학년을 넘어서는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는, 또는 교직원분이 모일 수 있는 그 날짜만 확보해 주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화요일은 선택형 교원학습 공동체로 해서 그것도 선생님들 후에
주제별로 신청을 받아서 1년 내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교원학습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들하고 2월에 같이 결정해 봤고요. 그리고 하나는 수업 열기였어요. 그래서 이 수업 열기를 뭐 교사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학부모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일단은 교사의 성장 측면에서 일단 교사 대상으로 하는 수업 열기에 대한 고민만 먼저 해보자. 그리고 학부모 공개 수업은 그 후에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 또한 운영을 학교 전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맞춤형으로 원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 결과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요. 선생님 개별로 수업 공개 계획서를 각자 작성해서 각자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도 선생님들이 정하셨어요. 만약에 저는 어떤 한 선생님을 초청해서 수업 열기를 하고 거기에 코멘트를 받고 싶다면 그렇게 수업 열기 연결 지어드리고요. 동학년 대상으로 하고 싶다. 아니면 어떤 대상도 괜찮다. 그것을 선생님들의 일을 한 분 한 분 계획서를 다 받아서 그렇게 수업 열기를 하는 것을 직접 실천했거든요. 근데 이 또한도 2월 달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을 바탕으로 그것에 대한 계획이 나와서 실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전을 다 썼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 또한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리된 부분이 또 이렇게 정리를 안 해드리면 선생님들이 또 기억을 못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 그러실까봐 또 이제 공지를 해드려요. 우리가 궁극의 합의를 이뤘던 것은 딱 요거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3월에 이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정해보자라고 해서 정해진 부분을 저희가 항상 협의 결과는 매일매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드렸어요. 밥 먹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또 이 교육까지 함께 만들기를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사실 선생님들의 끼니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100명분의 식사를 매일매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단위별로 나가서 평소처럼 드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식당도 위험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매일매일 도시락을 맞춰서 선생님들께 제공하고 그리고 그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고 또 쉬는 시간도 확보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후기 중에 이 만족도가 가장 높았어요. 도시락이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너무 좋았다. 매일매일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했다. 이런 후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잠깐 보여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학교 교육까지 함께 만들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 나누고 3일차 오후부터는 학년으로 돌아가서 학년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년 교육과정 만들 첫 번째 했던 부분은 학년 가치 세우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학년의 가치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올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비전과 목표,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 세우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 저희 1일차 일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저희는 사람을 공유하고 그리고 가치를 공유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올곧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먼저 생각과 가치를 공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학년 가치 세우기도 이런 과정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리면 1학년의 예인데요. 1학년은 꽃을 주제로 이렇게 그 가치를 정하시면서 꽃을 피우는 부분의 가치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꽃과 관련된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치 정하기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가치로 인해서 1년 내내 그 교육 과정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가치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이 비전과 목표인데요. 비전 목표 하면 조금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은 그 저희 말 속에 잘 보시면 아이들에 대한 시선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1년 동안 잘 가르쳐 보겠다라 하는 말들이 저는 저 말 속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1학년 아이들 입학식 때 선생님들이 기념품으로 나누어준 스티커로도 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년교육과정 만들기 할 때 했던 것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는 1년 내내 쓰여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케 만들기인데요. 저희가 전 교직원 부케를 만들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부케 만들기를 할 때는
본인의 어떤 성향인지를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처음 만났잖아요. 학년을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막 교과서 먼저 보고 우리 뭐 할까 이런 얘기 들어가면 너무 어색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조금 재미있게 부캐를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학년에서 뭔가 역할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향에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학년에서 역할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누는 활동을 하면서 저희 이제 각각의 이런 역할을 정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우리 부캐 만들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3일차 오후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 4일차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4일차인데요. 네, 오늘의 교육과정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어차피 해야 되니. 네, 학년 교육과정 만들기를 했어요. 학년 교육과정 만들기를 할 때 이렇게 8단계를 나누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짧은 시간에 1년간의 교육과정 완성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아요. 사실 2월 달에 하는 건 교육과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시하는 건 앞에 4분의 1분기 정도의 교육과정을 조금 자세히 세우는 일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1월에 도교육청에서 각 주요 업무 계획이 마구 쏟아져 내려오는데 방학 중에 하나하나 공문을 다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어려움이 사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학년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이 교육과정 만들기 전에 연수를 할 때 그 부분을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그런 각종 계획에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학년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을 넣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출처를 밝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섬강 학년 교육과정 만들기 꾸러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담아드렸어요. 선생님들이 그 폴더만 여시면 교육과정을 이렇게 만드실 때 바로바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 담아드렸고요. 그리고 그냥 학년교육과정 만드세요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 8개의 단계별로 그리고 이 내용을 꼭 담아주세요라는 안내 자료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성취기준 분석이었어요. 학년을 처음 만났으니 각 교과별 성취기준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조금 선생님들께 연수를 해드리고, 그리고 성취기준 카드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 아니면 내용체계표에도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용 지도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나중에 교육과정 문서를 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문서로 정리할 수 있는 예시들을 보여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 이런 걸 참고해서 학년에서 한번 같이 해보세요였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분석을 하고, 그렇게 분석하다 보면 교과별 시수편제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우리 학년에서는 어떤 교과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시수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강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그런 예시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선생님들께 시수편제를 해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건 알로에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수편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시수편제를 2월에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 학년별 편제를. 그래서 2월 달에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해주시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3월 초에 아이들 만나자마자 진단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2월에 미리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진단활동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작년에 강원도 원격 수업 운영 방향에 보면 3월에 이 활동을 해달라고 딱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지금 이 내려온 운영 방향에 보면 학년 초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니 선생님들이 밑에 보면 이런 홈페이지나 그리고 저희가 각종 강원도에서 내려온 이러한 정책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안내해 드리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학년 진단활동 계획인데요. 그래서 어떤 평가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시기에 하실 건지, 그리고 2학년 특별보충학습 기간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이용해서 하실 건지 대략적인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2월은 이런 대략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인데요. 그 교육과정 재구성 부분에서는 일단 3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저희 학교는 작년에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매주 번갈아 하는 블렌디드 러닝을 계속 실시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단원 수준의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한 수업, 그리고 평가 계획까지 이 부분을 고민해 주세요. 아니면 학년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평가 계획을 고민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된 걸 고민해 주세요. 하지만 이 세 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방향을 조금 혹시 선생님들이 너무 막연하실까 봐 방향을 조금 정해드리는데 꼭 이것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게 항상 저희 학교의 운영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는 현장 체험학습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학교 행사는 없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필요한 학년 행사는 존재하거든요. 그럼 학년 전체 행사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은 얼마일까? 라는 요 부분을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저희가 교육과정 안에 넣어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아요. 선생님들 너무 헷갈리시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담아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넣어야 되고, 또 이런 거는 어디 홈페이지 어떤 자료에 보면 참고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의무인 건 꼭 해야 되고 권장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에 딱 정리해서 파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민해 주세요 였거든요. 계속 고민만 하죠. 2월은 고민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재구성해 주신 사례인데요. 입학 초기에 1주차, 2주차, 3주차에는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림책을 이용하셔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세상에 이런 1위라고 해서 이렇게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셨고요. 이 짧은 시간에 두 번째 프로젝트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꽃피 우리들은 1학년을 24차 시에 저 성취기준 카드로 저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만드신 게 보이시죠? 그래서 1년 동안 이 아이들을 꽃을 주제로 어떤 프로젝트 할 것인지, 이건 사실 장기 프로젝트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성취 기준, 그리고 거기에 수업 내용,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어떤 그림책을 이용해 줄 것인지까지 선생님들께서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렇게 쭉 보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5번째는 저희 학교는 1, 2학년을 제외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블렌디드 러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 2학년도 사실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나왔을 때 학교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 2학년이 계속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할 거라 생각해서 이것 또한 전체 학년을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에서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일정을 저희는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짰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주는 등교, 두 번째 주는 원격이면 조금 일정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원격 수업 플랫폼은 어떤 걸 사용하실 건지, 그리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연계 교육과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 전년도에 저희가 너무 갑자기 등교 수업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을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고자 어떤 수업 상황이 와도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올해는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피드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저희가 블렌디드 러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해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안내해 드린 대로 이렇게 학년에서 일정, 플랫폼, 그리고 방법들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블렌디드 러닝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복성장 평가인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성장 평가는 그 교육과정 재구성 안에 들어가는 평가 계획의 의미도 있고 통지까지도 사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평가 계획은 교육과정 재구성할 때 평가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행복성장 평가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통지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성장 평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논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평가 과제, 요소, 또 방법, 그리고 원격 수업 상황 고려까지 그렇게 해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바뀐 지침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바뀐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작년보다 조금 더 열려 있어요라는 부분을 공유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평가의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횟수에 관련된 부분을 같이 협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인데요. 사실 학년 교육과정 만들기를 할 때 갑자기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을 왜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 학교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학년 단위는 필수로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2월 달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원학습 공동체의 목적이 공동 연구와 그리고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한 것들을 실천하는 건 사실 저희는 수업 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수업 속의 실천이 되려면 그 부분이 또 교육과정 재구성 내용 안에 들어가야 돼서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과 그 학년 교육과정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 계획까지 이 부분에 넣었고요. 그래서 교원학습 공동체 가장 중요한 거 주제죠. 어떤 주제로 우리가 1년 내내 같이 연구해 볼 것인가, 실천해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학년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지 그 예산도 고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은 그림책 꽃필 무렵이라는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셨는데요. 그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되시죠? 1학년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속 그림책과 연관지어서 1년 내내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책을 공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의 그 꽃피우리들은 1학년 그 부분을 그림책으로 운영하시기로 이야기를 하셨으니 우리 그럼 그림책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그럼 교원학습 공동체의 주제가 그림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업에 계속 투입을 하려면 끊임없이 그림책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기 모임이 월 2회라고 하셨지만 저 2회라는 의미는 밑에 보면 선생님들이 만든 그림책 놀이를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림책 작가 프로젝트 그런 활동들을 월 2회였고요. 밑에 수시로 모임을 갖는다잖아요. 수업 매일 하잖아요, 우리. 그럼 매일 수업에 실천을 하려면 이 부분을 매일매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선택형 교원학습 공동체는 매주 화요일 딱 하루라고 잡고 다른 그 학년 단위의 교원학습 공동체 요일을 정하지 않는 건 사실 매주라는 그 시기가 의미가 없었어요. 수업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협의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까지 했고요. 그래서 1학년 선생님들은요. 제가 이 1년 동안 실천하시는 거 봤는데 아이들에게 300권의 책을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원학습 공동체의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계획이잖아요. 간단해 보이는 계획이지만 실제 실천이 300권이라는 책을 정말 읽어주시고 정말 아이들이랑 한 그림책 놀이가 30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계획은 아주 러프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조금씩 쌓여가는 걸 제가 보고 정말 이 2월 달에 간단하게라도 세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예산이에요. 이런 과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예산 파악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예산에 따라 펼쳐지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안내해 드렸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2월까지 나와 있는 예산 중에 이런 것들을 학급당 또는 학년에서 쓸 수 있어요를 말씀드리고 혹시 지금 현재까지 이런 공모 사업이 내려와 있으니 신청하실 학년 또는 학급 또는 학교에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시면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공모 사업도 미리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 예산과 그리고 사업 부분도 선생님들께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서 현장 체험 학습도 생각하시고 프로젝트 학습의 그런 행사도 고민해 보실 거고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입학, 식과 관련된 것들도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8개의 단계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했는데 이게 하루 반 동안 이루어진 활동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는 계속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고 그냥 끝나지 않아요.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수료식 최선을 다했상 선생님들께 상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아까 알로에서 선생님들이 이거 작성한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학년, 아까 무지개 분과로 다시 돌아가서 학년당 한 부씩 속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각자 모두가 그 본인이 소속한 학년의 교육 과정을 다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한 명이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명이 이런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만든 자료를 모두의 입으로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다른 학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이런 자리를 가지면서 저 학년에서는 우리랑 비슷한 학년이 좀 거기서 연계가 돼요. 그럼 이 시기를 맞춰서 우리는 같이 운영해 볼까요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저런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으로 이거 되게 좋다. 이 학년에 이거 활동 되게 좋다. 이거 우리 학년에 가서 다음 프로젝트 때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서로 칭찬의 말도 주고받으면서 격려하는 그리고 또 정보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일간의 학교 그 교육과정 만들기,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운영을 마무리를 지어봤는데요. 설문을 받았어요, 리뷰. 저희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너무 5일 동안에 빡빡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막 너무 힘들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했는데 선생님들이 길지만 그래도 너무 열심히 달려온 만큼 같이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 그리고 행복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짧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3번은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참여하고 이 활동에 기여하는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사실 누군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자가 모두 그 활동에 대한 이해를 하고 모두가 독자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이 워크숍을 통해서 가장 얻으신 것은 이거를 이제 응답 48개를 정말 다 자랑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거 자른 거 아니에요. 그냥 첫 페이지만 그냥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새로움에 용기 낸 것들 그리고 서로가 가진 아이디어를 나누고 배우려는 자세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춘 거 너무 좋았다. 그 참신했다. 우리는 강하다. 네. 참여의식, 약간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동학년과 친밀도가 높아지고 타학년의 운영 계획을 알 수 있었던 것들 아마 선생님들이 올곧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각 프로그램마다도 얼마나 유용했는지를 다 받았는데요. 선생님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이 사례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 튼튼하게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1년 내내 학교 운영을 할 때 사실 이 2월달에 나왔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계속 이끌어 나갔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다 2월달에 나왔던 얘기들을 선생님 이때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계속 그것에 대한 밑받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다지는 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인가 차고차고 쌓였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쌓이고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도 쌓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운영과 관련된 그런 소통과 믿음이 쌓여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2월에 대한 이야기가 1년 내내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짧은 되게 기간이지만 1년 190일 이상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짧지만 귀중하게 그리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각 학교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발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연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190을 살아갈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면서 그런 판을 깔아주신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할 수 있는 마음열기 활동부터 시작해서 학교 철학 세우기, 학년 가치 세우기, 그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교원학습 공동체가 학교 교실 수업 안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런 5일 동안의 기간이었지만 1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사람과 가치를 이제 공유하고 세우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에서 저희가 교육 과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이지만 서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학급 운영 등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가며 학교 구성원들의 동료성 그리고 신뢰의 지지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해왔고요. 2022년부터는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주체들의 모임 그리고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다양한 학습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학습 공동체를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학교 사례를 들려보려고 하는데요. 공군중학교의 최윤하 선생님을 모시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횡성 공군중학교 교사 최윤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공군중학교에서 했었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오덕이네 자갈자갈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의 모습이고요. 저희 학교는 전교생 60여 명의 작은 학교예요. 특수학급까지 4학급이고요. 그리고 전체 교직원은 23명입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성강초등학교하고는 규모가 아주 다르지요. 그래서 성강초등학교 선생님들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5일 동안이 거의 1년이 걸리는 것처럼 굉장히 길었는데요. 저희는 그 반대로 장점이 작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사례는 조금 성강초등학교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그 학교의 모습인데요. 2년 전에, 왼쪽 모습이 2년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코로나가 터진 그 해, 2020년의 모습이고요. 그때 그 해 아이들이 안 나올 때 저희 외벽 작업을 시작해서 이런 모습으로 오른쪽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학교 같지요? 네. 저희 이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한 해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평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회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3년 전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1월부터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각 부에서 했던 일들을 일일이 다 적어놓고 어떤 걸 수정하면 좋을까, 어떤 걸 덜어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모둠별로 PMI 토론을 그럼 해보자. 그래서 뭐 4명, 3명씩 모둠으로 앉아서 우리가 잘했던 일들, 그 다음에 잘 못했던 일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다음에 월드카페식으로 이렇게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불과 한 달 전이죠. 12월 말에 방학하기 전에 2021년 교육과정 평가회를 했던 모습인데요. 기존에 했던 그 평가회보다는 좀 더 나은 게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각자 자기가 맡은 일들이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일당백이잖아요. 맡은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해서 개인별 PMI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던 거는 뭐 많지만 잘했던 거에 중점 두기보다는 좀 아쉬웠던 점,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뭔지를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면 내년에는 2022년에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쓴 내용을 갖고 스티커를 붙여서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만족도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의 모습도 매년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학교에 맞게 조금씩 변화해 가면서 발전하는 모습에 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교육과정 평가의 한 자료는 그냥 폐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돼서 2월 달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할 때 새로운 전입 온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고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하면서 이 새로운 대안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저희 학교 도서실에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잘 만들어서 매일 쳐다보도 질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만든 현수막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는 행복더하기 학교이다 보니까 2013년부터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를 꾸준히 해왔었어요. 그래서 길게는 5일도 해봤고요. 뭐 짧게는 3일도 해봤는데 그때 했던 일들은 뭐 학교 철학 공유하기, 뭐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철학 및 교육 목표를 공유하고, 그리고 아까 교육과정 평가에 했던 결과도 공유하고, 또 행복더하기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교원 업무 정상화 협의회, 그 다음에 운영 목표, 그 다음에 핵심 가치에 따른 교육과정 재구성, 각종 회의 규칙 점검 이런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우리가 전년도에서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 이야기하고 덜어내기, 수정하기. 그러면 이런 걸 덜어냈으니까 그럼 어떤 걸 새롭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까 5일 동안도 부족했는데 3일 동안 하면 그 3일 동안 1년치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대략적인 그림 그리기, 학교 교육과정 초안 작성하기, 그 다음에 기존 교사와 전입 교사가 함께 교육과정을 내용을 보고 새롭게 공유하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밑그림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밑그림을 그린 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장치를 만들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정규 수업 6교시 끝나고 나면 그 오후에는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째 주 수요일은 수다날. 그래서 수다 떨러 오세요. 이렇게 가볍게. 우리 회의할 때 기분 나쁘게 오면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회의한 결과도 좋지 않으니까 우리 그냥 가볍게 수다 떨거리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는 주로 교육과정 협의회, 그리고 기타 안건 협의를 하는데, 이때도 안건에 따라 교사들만 모이기도 하고 전체 교직원이 다 모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셋째 주 수요일은 공부하는 날이에요. 학습하는 날. 이때는 이제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 그 다음에 공개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저희 학교는 연수를 들을 때 저희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게 공물을 다 뿌려서 같이 연수 받으러 오세요 해서 연수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읽으면 좋을 책들 선정해서 같이 읽고 독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 계획인데요. 요거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직무연수 학점을 인정해 주면서 내는 계획서 안에 있는 양식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15시간 해서 1학점을 이수 인정을 받으면서 했었는데, 워낙 작은 학교다 보니까 출장도 많고 또 복무도 걸리고 이래서 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는 학점 1학점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시간이 얽매이지 말자 해서 학점은 신청하지 않고 그냥 계획에 따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동 연구 주제 정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연수받고 이런 내용으로 짜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셋째 주 수요일의 일정이고요. 두 번째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개 수업 같이 연구하고 실천하고 연수받았던 내용, 그다음 평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함께 작년이죠. 자꾸 올해라고 하는데 2022년이 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2021년 이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첫째 날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브리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철학을 갖고 이렇게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할 때 그 재구성, 그다음에 공개 수업 주제 잡기. 저희는 한 10년 정도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1년에 한 3번, 4번 해서 외부 공개 수업까지 했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시기에도 외부 손님은 초청하지 않았지만 저희끼리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다날 여러 가지 협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이라는 책,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전 교사, 아이들까지도 다 함께 읽고 교사들도 읽고 교직원들도 다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학부모도 독서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독서 동아리 그 학부모님들도 함께 읽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사들이 같이 독서 토론하는 모습이고요. 같이 그 몽고지에다가 이렇게 그
인상 깊었던 구절을 써보고 왜 이 구절이 인상 깊었는지를 옆에 포스트잇에 썼었는데 선생님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런 데서 공감대를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감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끝까지 뭘 참여해 이러시던 분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수 같이 들었고요. 그리고 공부만 하지 않고 목공도 하고 이렇게 원예 테라피움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가족 간에 우리 한 가족처럼 우리 교육 공동체가 친근해지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관계 맺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또는 교육 가족들과 관계 맺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기존의 그 체육대, 학생들만 했던 체육대회를 사제동행 체육대회로 바꾸어서 항상 체육대회 할 때는 학생 자치의 아이들이 계획을 짜고 거기에 교직원 전체가 함께하는 사제동행 체육대회로 바꾸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학교의 전통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줄다리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같이 하고, 배구도 하고, 올해 같이 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오덕가족, 우리 아까 그 교육공동체 그 모임도 오덕이네 자갈자갈이었잖아요. 이 오덕가족이라고 한 교사당, 저기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이 저희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1학년 아이들하고 한 모둠이에요. 그래서 이 모둠을 만들어서 이 모둠이 1년 내내 갑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가서 같이 무슨 어떤 미션을 수행할 때도 같이 움직이고 점심도 같이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덕은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자치와 함께 우리 교사들은 항상 같이 교육과정을 같이 하는데요. 학생 자치와 함께 그 입학 또는 학교 다닌 지 100일 되는 축하 행사를 백설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가래떡을 만들어서 학생 자치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어요. 가래떡을 아침 등교시에 나눠주면서 이날이 의미를 같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고요. 마침 도교육청에서 학생 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 캠프를 열어주셔서 아이들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오전에 연수를 듣고 오후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삼겹살 파티를 즐겼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전통이 되어 오는 건데요. 전교생, 그 다음에 전교직원 생일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생일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냥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는 게 너무 서운하다. 그래서 방송부 아이들은 전광판에다가 아이들 생일 축하 문구를 하루 종일 띄워줘요. 그리고 급식소에서는 미역국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에게는 미리 어떤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지 조금 저렴하지만 그래도 유용한 생일 선물 뭘 줬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봐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서 생일날 전달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행사이기도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오덕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학교 도서관 이름이 오덕 도서관이에요. 근데 그 오덕이라는 게 5가지 덕목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5가지 덕목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교육과정 함께 만들게 하면서 교육공동체 전체가 협의해서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어떤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좋을까 해서 나온 가치가 5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배려, 협동, 창의 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목표를 정한 게 나다운 나, 함께하는 우리, 꿈 키우는 창의 공동체에서 자존감, 배려, 협동, 창의 꿈이라는 거를 1학년 때 우리 학년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 시골 아이들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2학년에서는 조금 더 컸으니까 함께 하는 활동들을 교육과정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에 와서는 이제 빛나는 꿈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자라는 의미로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전학공의 명칭도 오덕이네 자갈자갈로 정했고 저희 학교 캐릭터도 오덕이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갈자갈은 순수 한글이에요.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소근소근 이렇게 떠드는 소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오덕이네 자갈자갈 그리고 오덕이 캐릭터 공모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그림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선정된 아이가 요 아이입니다. 네, 귀엽죠?
그래서 이 오덕이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올해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 읽은 책에다가 붙여서 나눠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덕이 배지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달고도 나왔죠? 오늘 선물로 드릴 거를 제가 챙겨온다는 게 깜빡했네요. 다음 기회에 꼭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요거 배지 나눠주면은. 네. 그래서 또 학교에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대체 오덕이가 뭐야?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대요. 외부 손님들께서. 그래서 또 교장 선생님께서 요청하셔서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오덕이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연계교육과정, 오덕가족, 오덕캠프, 오덕이네 자갈자갈, 오덕가족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현판에 걸어놨더니 아주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또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하면서 저희 학교의 특색 교육으로 잡은 게 책 읽는 학교예요. 우리 독서 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바쁘다는 미디어에 밀려서 책을 멀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좀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우리 학교 사서 선생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일찍 와서 그냥 허둥지둥 그냥 그 스마트폰만 갖고 지내는 게 너무 안타깝다 해서 아침 일찍부터 도서관 문을 열어서 아이들이 와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와서 독서나무 심기 에서 책을 읽고 자유롭게 책을 읽고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을 만들어서 독서 쿠폰도 찍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 책을 들어오면 새 책을 전시를 쫙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갈 수 있도록 새 책 전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5월달 스승의 날에는 시드림 행사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손편지로 마음에 드는 시를 하나 골라서 필사를 하고 손편지를 써서 제출하면 도서부가 쿠키와 함께 전달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제목으로 끝말잇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참여도가 높습니다. 이게 다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으로 아이들이 끝말잇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사 챌린지라고 해서 나를 위로하는 글, 책 속에서 찾아서 독서 기록장에 10회 이상 기록을 하면 상품권을 드리는 행사. 전 교직원이 다 참여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릎 담요가 있거든요. 전교생이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완전히 교복처럼 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역 도서관, 행성 도서관이나 원주 도서관과 활용해서 저희 국어과 선생님께서 손서은이라는 작가님을 모셔서 저희 3학년 아이들이 소설 쓰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애 첫 소설을 써서 그걸 책으로 엮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첫 소설 출판 기념회를 갖기도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 성장하면 그다음에 어른이 돼서도 엄청 추억이 되는 그런 소설일 것 같아요.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판타지가 아주 재밌는 그런 소설이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독서 행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연학습 공동체 하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주제 통합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론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위기로 생태 환경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지만 정말 위기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우리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주제 통합 프로젝트 주제를 잡을 때 한 사람도 거부감 없이 환경 이거 금방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주제로 하자라고 해서 환경 수업을 하면서 기가 체육 보건 영어 선생님께서 기가 시간에는 탄소를 줄이는 우리마을 자전거 대여 시스템 기획, 그 다음에 보건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가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자전거 안전사고 시의 응급처치라든가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영어 시간에는 영어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 다음에 체육 시간에는 외발 자전거를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발 자전거를 배워서 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통합 프로젝트 공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발 자전거 금방 타는 애들은 금방 타는데 지금도 못 타는 애들은 잘 못 타요. 네, 저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5개의 교과가 다시 뭉쳐서 과학, 국어, 수학, 미술, 사회. 그래서 과학 시간에는 탄소 중립의 의미 알기, 실천하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라질 동물 그려보기 시간을 했고요. 국어 시간에는 우리도 방탄처럼이라고 해서 기후위기 관련 연설문을 작성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먹는 급식,
선호도하고 탄소 배출량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상관관계 구하기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미술에서는 이제 환경 보호와 관련된 공익 광고 포스터 그리기, 그리고 사회 시간에는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차원의 노력, 그리고 개인적 실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천하지 않아서 문제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실천하는 내용을 직접 영상을 찍어서 UCC로 제작하여 발표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서 모여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주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려면 진짜 한 10회 이상은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얼굴 마주치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진짜 내용이 엎치락뒤치락 어떤 과목부터 해야 될까 수십 번 회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정을 하는데 1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체험학습은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월 2일, 3일 날 하루는 숲체원에 가서 직접 가서 환경인식 교육을 받았고 두 번째 날에는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 학교로 오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물품을 가지고 피켓을 제작해서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플로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책, 우리 아주 유명한 미국인이지만 한국인 같은 타일러 라시의 책, 이 책을 다 같이 구입해서 읽고요. 선생님들도 다 읽고, 교직원들도 다 읽고, 아이들도 함께 읽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모든 별로. 그래서 국어 시간에 연설문 작성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식단, 대표적인 식단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치즈, 고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채식 위주의 식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결론까지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을 처음 이용해서 해봤대요. 네. 그리고 이제 미술 시간에 환경 포스터 그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시간에 만다라트 토론 활동, 책 읽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독서 기록 갖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수행평가에 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UCC 영상에서 캡처한 모습이에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채식하기 나오죠.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우연히 학교 책 정리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 학교 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그 첫 장에 이렇게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들이 쫙 나왔어요. 근데 놀랬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UCC에서 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주고 만든 거 같이 느껴졌는데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좀 아이러니이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로 직업 특수교사는 이제 직업 탐색과 관련해서 우리 특수반 아이들만 모아서 같이 공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반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직업을 마카롱 작업을 하면서 자기가 써보고 그 다음에 커피도 직접 내려보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한 잔씩 나눠주고 그리고 이렇게 수업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직접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서 처음에는 쭈삣쭈삣하면서 잘 이야기도 못하던 아이들이 그래도 나중에는 발표하고 나서 박수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모습이 보여서 모두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말에 방학하기 이틀 전인가 했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또 그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수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수행평가, 배움 성장평가를 전 교과가 100%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 목적이 아이를 이해하고 성장하고 발달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열하고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을 지향하고 그리고 교육활동과 일관성 있는 평가를 위해서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에서 그동안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들끼리 하는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경청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단자어를 들여다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사람 앞으로 몸을 이렇게 기울여야 되잖아요. 가까이. 그 기울 경자에 그 다음에 들을 청자가 우리가 보통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들어야지 진심으로 듣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 교원학습 공동체 운영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정말 잘 경청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에 제가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학과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뭘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아무 계획이 없지만 우리 1년 동안 또 많은 것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는데요. 이게 바로 교원학습 공동체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2022년 이제 시작했잖아요. 제가 물음표를 갖고 왔습니다. 아마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설레일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세상이 우리 아름답듯이 우리 2022학년도에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교원학습 공동체 작게든 크게든 소규모로 하든 다 같이 하든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움을 함께 느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윤아 선생님의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줄여서 전학공이라고 하죠. 전학공 활동이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연결되고 또 다음 활동으로 연결되어 가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강조해 주셨던 것이 관계 맺기였습니다. 관계 맺기를 위해서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생 자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해주셨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그 이름 또한 학교의 철학을 반영한 오덕인의 자갈자갈로 정한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주제 중심 프로젝트나 또는 수다 날, 학습의 날 등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교수평, 일관화하는 그런 실천들을 몸소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선생님의 사례에서 느낄 수 있듯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모두가 주인공, 공감하시나요? 미래교육을 이야기할 때 학습자 주도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타인이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즐긴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배우고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견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원리에서도 학습자 주도성이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사의 리더십과 교사의 주도성을 발현하는 핵심이 될 수 있으며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이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자치의 작동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개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성, 강점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런 연결 속에서 모두를 위한 공공성으로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사의 성장과 더불어 학생의 성장은 물론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선생님의 사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원리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존엄과 환대로 시작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는 2월 교육과정 만들기 함께 만드는 그 시간에 이런 공유와 고민들이 함께 되는 과정을 거치고 학습하는 조직 그리고 학습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을 공유하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더하는 그런 과정들이 1년 동안 계속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학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무연수 학점화를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학점화 연수 가능 인원은 최소 3명 이상 모이시면 되고요. 연수 시간의 90% 수강 시 실제 참여 시간을 기준으로 이수를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1년과 다르게 5번으로 나누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직무연수 학점화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연수 운영 중에 연수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될 경우에는 결제를 통한 후에 내용을 수정하고 교육지원청과 저희 민주시민교육과로 공문을 발송해 주시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서 이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첫 번째 방향으로 모두의 삶을 위한 이제 교육과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학공이
조금 더 확산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원 교사 커뮤니티 플랫폼을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단위 내에서의 그런 다양한 학습 공동체 모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또 제안도 드립니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전학공, 더 작게, 더 다양하게, 더 자치적으로 활성화되어서 모두의 삶을 위한 교육과정의 뿌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행복청